2023년 9월 12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게 녹음이 되는 것 같아서 볼륨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을 까는 이유는 여기 지금 녹음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음들이 좀 들어가요. 이 기계음이. 그래서 제가 거슬려서 배경음악을 깔긴 하는데 배경음악 밸런스를 조금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IR, 가구의 연평균 소득으로 주택을 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PIR. 일단 영어를 쓰면 항상 좀 답답해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영어, 한국어가 표준어죠. 이제 한국말과 영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한국말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의 단어나 이렇게 말들이 이제 세계인들이 많이 알아듣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 또 영어를 많이 쓰니까 일상에서 이제 영어 반, 한국말 반 뭐 이런 식으로 세계어가 통일되지 않을까. 뭐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PIR 뭐 보통 뭐 우리 이제 이런 거 설명하면 그 개념 설명부터 하고 가죠. 그죠? 개념 설명이라는 게 이게 뭐 무슨 뜻이냐? 그죠? 글쎄요. 그러니까 PIR이 뭐 무슨 다른 용어도 있던데, 하여튼 경제 용어에서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뭐 굳이 영어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어 울렁증이 있죠. 뭐 굳이 읽는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그 원희룡 장관이 무슨 PIR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들어봤고,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몇 사람들 그 PIR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쭉 들어봤는데, PIR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PIR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가고 있죠, 녹음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자, 이 책은 생선장수 월세 염장 지르기, 뭐 팟캐스트 부동산 분야 1위 잠깐이었죠. 그때는 부동산 분야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죠. 몇 사람 없었어요. 몇 사람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좀 열심히 하면 1등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월세 염장 지르기 책은 중고 서점에 새 거가 있어요. 새 거를 중고로 팔더라고요. 처음부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고 지주클럽.com이라고 저희 사이트에 원본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책 사는 뭐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주클럽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관련된 책들의 원본 파일을 다 올려놓았으니까 뭐 프린팅을 해서 보시든 뭐 그냥 읽어보시든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소소하게. 책 선전을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제가 저 책을 13년, 그러니까 10년 전의 책이죠. 10년 전에 저의 사고방식이 어떠했고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그딴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10년 전에 무슨 소리 했느냐, 당신 진짜 알고 있었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알고 있느냐. 자꾸 문제 터진 다음에 마치 뭐 본인이 뭐 예견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뭐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그러면 그 결정할 당시에 뭐 말을 좀 하던지. 하여튼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항상 논리적으로 이렇게 탁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변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내죠. 여자분들, 아내들이 남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지금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그건 네 문제고 얘를 어떻게 내가 조정하고 바꿀 것인가, 얘를 어떻게 가스라이팅은 좀 그렇고 그루밍을 시킬 것인가, 뭐 좀 여성분들은 세상의 움직임을 보진 않아요. 남자의 그 사람만 보죠. 그 사람만. 그래서 그 약점하고 이 사람이 말하기 힘든 부분. 그러니까 남녀간의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돌아서고 나면 뭐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이 여자들 아내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면 안 돼요.
제가 잘못한 게 그거였어요. 네. 자, PI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PIR. 일단은 뭐 가장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OECD 평균보다 국내 PIR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울 기준으로는 낮지 않아요. 그죠? 네, 서울 기준으로 지금 그래프가 이게 조금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원래 편집해서 넣을까 하다가 아니 귀찮으니까 그냥 좀 띄웠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품삯이 되면 편집이나 내용 구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콩이 20.7이고요. 서울이 15.6입니다. 15.6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뭐 한 5.1, 5.1, 7.1, 서울의 반의 반.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골 같은 경우는 뭐 한 3.1, 또 반의 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밴쿠버가 13이고요. 시드니가 11.8, 로스앤젤레스가 8.9, 영국, 싱가포르 있죠. 뉴욕이 5.9. 세계 주요 도시의 PIR. 근데 이게 뉴욕과 맨하탄하고 다른 거죠. 뉴욕주하고 뉴욕시티하고 맨하탄하고 다른 거예요. 이 범위가. 이거 지금 뉴욕이라고 해서 5.9를 갖다 맨하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뉴욕하면 맨하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가 경자가 서울 경자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온 사람들이 저 서울에서 왔어요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들어줘야죠. 뭐 본인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이제 지방 사람 입장에서 뉴욕하고 우리 맨하탄하고 다른 겁니다. 맨하탄이 훨씬 더 높죠. PIR은 5.9고 싱가포르 4.7. 근데 보십시오. 로스앤젤레스가 지금 서울보다 비싼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성이죠, 나성. 나성에 가면 뭐 편지를 써줘요. 뭐라는 옛날 노래도 있지만. 자, 밴쿠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의 PIR이 15.6배다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야죠. PIR이 높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잠깐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대도시가 PIR이 높고 지방이 PIR이 낮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거 지금 집값이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듯하죠. 아니 PIR이 뭐 평생 돈을 모아서 저 집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집값이 비싸서 너무 비싸면 못 살 거 아니야. 그럼 떨어질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지금 현재 폭락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15년 전에 10년 전까지도 조금은 좀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고민을 하면서 진짜 그런가? 왜 분명히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는가? 그죠? 서울 집값 비싸다는데 다들 살아. 집을 사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봤자 서울대 나와서. 그죠? 자, 뭐 의대는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아주 잘해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모범생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서울에서 뭡니까? 뭐 대기업에 취직? 아니면은 뭐 공무원? 공무원도 뭐 5급 공무원이나 사무관이나 뭐 그죠? 정도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뭐 교사? 교사는 서울에서 빈민가죠. 빈민이죠. 서울 교사 월급 지방에서는 조금 촌에서는 좀 내어봤죠. 시골 완전 촌에서는 읍단위까지는 교사가 괜찮아요. 읍군이나 이런 데서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보면 연봉 5천만 원 정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PIR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5천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걸로 해서 이제 나누었을 때 하느냐. 그럼 서울을 한번 봅시다. 서울을 쉽게 월급 한 푼을 안 모으고 써서 서울의 중간되는 가격을 중간되는 아파트 가격의 중간에 되는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죠? 15년이 걸린다. 참 비극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이걸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서울 이게
이 자꾸 우리 누가 지금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여기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민주당 쪽이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쪽 인사들이 많이 이제 아파트 중위 가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마음껏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걸 가져오면 안 되겠다. 나와 있어봐요. 아파트 중위 가격 12억. 가만있어봐. 이거 아닌데. 우리가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는 게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중간 가격이라는 게 이 계속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올라간다 이거죠. 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왜 올라가요? 거품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얘기는 이 사람 대가리 아는 거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위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요. 왜 무조건 올라가느냐? 이거 가지고 집값에 대한 어떠한 그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논리 피우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헌집을 때려 부시고 새 집을 짓기 때문에, 그죠? 제일 낮은 가격의 집을 없애고 제일 비싼 집을 짓잖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러면 계속 중위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아파트의 품질은 계속 좋아지면서 새 집이 공급되면서 새 집을 짓는 이상 중위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새 집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또 기회 되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자, 우리 좀 더 한번 더 가보자고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PIR, 여러분들이 이 PIR 가지고 어떤 자괴감이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됐다, 이러한 선동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국진당이나 뭐 이런 보수 세력을 잘한다라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 세력의 그 후진적인 수준 떨어지는 어떠한 그것을 우리가 깨고 올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진보는 50년 전 지금 현재 386 세대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586이라는 말을 쓰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는 686이라는 말을 써요. 686이라는 CPU가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안 쓰죠. 펜티엄이라 586서부터 펜티엄이 되고 686 무슨 뭐 하여튼 CPU 시리얼 번호는 제가 CPU 코드 번호는 인텔이 아닌 다른 그 벤처 기업에서 만든 CPU에서는 있었지만 인텔에서는 펜티엄이라는 말을 쓰고 안 쓰죠. 586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그런데 이 노인네들이 본인들이 이제 마치 586, 686, 이제 좀 있으면 786, 처음엔 386이라는 CPU가 마치 자기네들이 대표하는 성능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거는 그랬죠. 시대는 갔고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용기한이 지나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밀리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뭐 대단한 배우들 지금 인기 없죠. 젊은 애들 관심 없죠. 그랑 똑같습니다. 자, 아파트 중위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선동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PIR에서 지금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지금 제 책 월세 염장지리 책을 10년 전 걸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0년 전 당시에 그런 지금 현재 따위의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한참 유행할 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00% 저거 다 작살납니다라고 논리와 근거를 대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얼버무렸죠. 시작 단계니까, 그 유행 단계니까. 또 그쪽에서도 압력이 들어왔고 제가 중간에 아무튼 많이 시달렸죠. 그렇게 이제 좀 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자, PIR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소득을 몇 년 동안 해서 버는데 이것이 문제냐. 그래서 지금 아까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PIR이 높은데 이 PIR을 낮추는 방법은, 자, 집값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소득을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집값과 소득이 과연 PIR을 낮출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죠, 사실적으로는. 하지만 이거는 같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집값 자체가 올라가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PIR을 묶어놓는다 그러면 그 도시의 집들은 노후화되는 거죠. 노후화되는 거예요. 더 노후화돼서 집값이 다 떨어지고
쓸모없는 폐허 같은 집들이 되면 싸겠죠. 부동산 값도 싸겠죠. 다 개발할 수 없게 되면 개발을 못 시키게 하면 돼요. 개발을 못 시키게 하고 집을 안 짓게 하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집값이 싸져요. 참 이상하죠? 새 집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개발을 하고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새 집을 공급하겠습니다. 이게 집값을 올리죠. 왜? 이 수요 공급과 뭔가 있나?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수요 공급에 대한 이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새 집을 공급하면 왜 집값이 오르지? 집의 공급이 많아졌는데? 새 집을 많이 공급하면 업체들 간의 경쟁 때문에 거품이 꺼지거나 그죠? 덤핑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 도시적으로는 새 집이 공급이 많이 되면 전체 도시의 PIR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중위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요. 네?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서울을 갖다가 완전 다 규제 묶어서 더 이상 집을 안 짓겠다 서울 시내에서 라고 선언해버리죠. 건물 더 이상 못 짓는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죠? 그럼 노후화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공급이 딸리니까 수요는 있고 집값이 오르겠죠. 근데 집이 노후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겠죠. 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집은 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들의 옷과 같은 거예요. 어떤 그 시대에 살고자 하는 다만 유통기한이 좀 길은 것 뿐이에요. 여기서 자꾸 혼돈을 해요. 우리 빛이 그죠? 파동이냐 예? 원자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빛이 파동이냐 원자냐. 그런데 해보니까 빛은 파동과 원자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하더라. 이거 뭐야? 네. 부동산에서 우리 집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부동산이라는 어떤 토지의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집은 그러니까 여성의 여자들의 소비재 비싸도 유행이 되면 사요. 자, PIR이 15.4가 아니라 20배 30배가 되더라도 수요가 있으면 사요. 그 수요는 어디서 나오느냐? 단순히 평균 월급쟁이들의 월급이 아니고 그 지역에 내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있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으면 뭔가 희망이 있으면 각종 사업자들,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몰려가고 각종 월급쟁이들이 몰려가고 돈이 없어도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없어도 젊은 여성들은 명품백을 사려고 해요. 젊은 여성들한테 명품백을 남자들은 선물하려고 그래요. 한 달 월급을 다 털어서. 그런데 제 나이 되는 유부남이 젊은 아가씨한테 편의점 아가씨한테 내가 한번 대시해보려고 월급을 털어서 명품백을 샀다? 이거는 미친놈인 거야. 이거는 그죠? 이건 미친놈인 거예요. 예? 다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한 달을 굶더라도 그죠? 저 여성한테 내가 데이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늙은 유부남은 데이트가 아니라 그 바람 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거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자체가. 그 도시가 성장하느냐 지금 발전하느냐 정체되어 있느냐 이것이 일단 이 PIR에 대한 허수를 좀 결정을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주는 거죠. 변수. 상수가 아니라 변수란 말이에요. 자꾸 이걸 갖다가 상수로 계산한다고. 뭐 파리하고 비교하고 어디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까에 대한 좌표를 보세요. 그 캐나다의 아까 어디에요? 그 밴쿠버인가? 그리고 뭐 뉴욕, 그건 저기 이제 맨하탄이 아니니까 로스앤젤레스, 뭐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도시들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도시가 지금 성장하는 도시냐는 거예요. 성장하는 도시냐는 거예요. 자, 성장하는 도시와 정체된 도시와 하락한 도시에 대한 PIR에 대한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대한민국이 PIR이 높다라는 것은 아파트값에 대한 거품에 대한 부분도 크지만 뭐예요? 성장에 대한 욕구가 크다라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여기 갖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PIR이 높은 거예요. 단순히 그 부분이 아니라 그죠? 가능성이 높아지면 내가 수입이 좀 적어도 배팅을 한다고 사람들이 이게.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핵심을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전제 얘기 전에 PIR이라는 것은 상수도 있지만 변수가 있다. 그 변수가 그 도시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다.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서울 시내에서 살면서 평생 거기서 집을 사서 얻어가지고 난 죽을 때까지 서울 시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젊었을 때는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고 서울에서 직장 갖고 뭔가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뭐 서울에서 글쎄요. 실질적으로 이건 내가 지금은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내가 글쎄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 논쟁이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요 설명은 조금 제가 그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지금 직장 때문에 살아야겠지만, 그죠? 취직해야 되고 뭐하고 살아야 되니까 월세처럼 내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을 갖다가 종지부 찍는 어떠한 그 목표물로서의 집이냐? 저는 거기 좀 의문이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비싼 집을 사면 내가 개인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집을 사고는 싶어 하지만 그것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것을 갖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이냐? 저는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지방에서는 좀 얘기가 좀 다르죠. 시골일수록 내가 집을 장만하고 하는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을 떠나서 집을 꾸미는데 돈을 많이 들여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뭐냐면 집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냥 그 거래되는 품목이죠. 그죠? 내 자산으로서 거래되는 품목으로서 이것이 돈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비트코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뭐 거래한다 뭐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거래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구조상. 비트코인이 뭐 무슨 첨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황당했던 게 뭐냐면 컴퓨터에서 그 프로그램 개념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진짜 알고 있나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네?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통될 수 있는 화폐의 기능성이 없어요. 그거는 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반박하고 하면 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저기 테슬라 차를 살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사는 게 편해요? 비트코인을 뭐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그 디지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기뻐요? 그 비트코인이 얼마라고 하니까는 기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는 거잖아요. 얼마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3천만 원이 됐다, 이게 3억이 될 수 있다, 이딴 소리 계속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비트코인을 사는데 1,000만 원을 들였어. 근데 얘가 3천만 원이 됐어. 근데 그 3천만 원을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3천만 원이라는 혜택을 하나도 느끼지도 못하는데 왜 만족하고 있어요?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3천만 원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는, 내 땅 속에 파묻어 놓은 금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얘가 갑자기 폭망해가지고, 예? 진짜 뭐 3천만 원 했다는 게 진짜 3천 원 해봐.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나는 그 돈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그 돈을 3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해주던 몇 년 동안에 내 정신적으로 만족한 거죠. 정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도 그걸 감내하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정신적인 만족 부분이 큰 거예요. 예. 아니 그 월급 가지고 뭐 감당도 안 되는데 그 짓을 왜 하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젊을수록 그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더 큰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 가능성이 없는 거보다. 노인네들하고 이야기하면 뭐 안주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좀이라도 더 명을 더 길게 살까, 위험에 대한 회피부터 해서, 자 이러한 재미없는. 그런데 젊을수록 뭐예요? 위험스럽지만 어떤 희망스럽고 새로운 어떤 가능성에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도시가 PIR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죠? 사실은 그 내가 지불하는 돈에 대한 가치만큼 저 부동산의 가치가 있느냐,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처럼 그렇게 형성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잖아. 본인들이 내 삶이 좀 구질구질해도 나는 지금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 라는 식으로. 이 정신적인 승리가 굉장히 크다니까요. 문제가. 그죠? 그래서 갑자기 폭락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마약 맞은 거 마냥 정신적으로 지금 행복해하고 잘 살고 있는데 야 이거 거품 다 걷어. 예? 이게 원래 가격이야. 참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 예. 좀 하여튼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PIR에서 우리가 그 도시에 대한 특징이 있다. 예, 도시에 대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해서 서울시가 무조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PIR은 이제 상수로만 이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상수로 계산되는 그래프의
숫자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지역성에 대한 변수. 그리고 또 하나 PIR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PIR이 지금 서울 시내가 높다라고 했을 때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아파트를 장만해? 라는 자괴감을 느끼겠지만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들은 구질구질하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씨발 이들에 썩어 빠진 아파트도 다른 사람들은 15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못 사. 나는 그런 집에 살고 있어. 실속은 아무것도 없어 진짜 개뿔. 친구한테 술 한잔 밥 한 끼 못 사는 그런 형편임에도 자기들은 행복해 하잖아. 세금 많이 내고. 지방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서울 시내 아파트가 한 100억씩 갔으면 좋겠어요. 중위 가격이. 아니 내가 차 끌고 가서 뭐 서울에 필요하면 필요할 때 서울에 올라가면 되지 뭐 굳이 내가 서울에 집 사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서울의 사람들은 100억씩 가면서 서울 시내의 집값이 중위가격이 100억씩 가면은 우리나라 국세는 대부분 해결될 거예요. 지금도 세수입이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하고 제가 어제도 잠깐 좀 혼돈했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국가 예산하고 우리 세수입하고는 다르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수입하고 국가 예산을 총 잡는 거야. 국가 예산은 뭐 세수입 말고도 뭐 국영기업이나 뭐나 이렇게 운영되는 또 수입도 있으니까. 하여튼 세수입의 3분의 1 가까이가 거의 3분의 1?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 세금이에요. 서울이 100억씩 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 사람들 너무 질투하지 마요. 그냥 많이 오르면 그들이 세금을 많이 내. 얼마나 좋아. 에?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일해서 쓰지도 못하고 아끼고 좋은 거 처먹지도 못하고 세금을 많이 내잖아. 그걸 왜 부러워해요? 결코 행복하지 않다니까.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을 위한 PIR을 자꾸 이렇게 높다라는 얘기 뭐냐면 서울 시민들한테 이런 좀 약간 선동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야 PIR 높은 게 좋지. 너 아파트 비싼 거 산 거 이게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나쁘다는 얘기가 있죠. 혼내키는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나쁘다. 자, PIR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집값이 비싼 것 같습니다. PIR이 이렇게 높아서 우리 일반인들은 평생 20년 동안 직장생활해야 서울시에 아파트 하나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그것도 다 모아야만이 아파트 하나 살기도 어렵습니다라는 걸로 자꾸 우리 이제 지방 사람들이라든지 서울시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그죠? 니네들은 그런 불쌍한 존재야 이렇게 만들고, 또 반대로 뭐냐면 어렵게 빚내서 막 알뜰살뜰 돈 모아가면서 서울시 아파트 산 사람들한테는 별것도 없는데 당신네들은 지금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아파트를 살고 있지 않냐? 당신들은 행복한 거야 라는 이런 망상을 주는 거죠. 망상을 줘. 내 각자가 행복하면 돼요. 네? 왜 서울시내 꼭 아파트를 사야 돼? 지방의 PIR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 고향인 옥천 같은 경우 충북 옥천 향수의 고장이죠. 뭐 아파트 나름인데 그냥 둘이 사랑만 잘하면, 둘이 사이만 좋다라고 하면 뭐 1억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대출 끼고 뭐하고 하면 그냥 알바 열심히 해서 편의점 알바만 열심히 해도 1년 정도면 대출 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대출이자 플러스 관리비 내도 서울시내 관리비보다 싸요. 집이라고 큰 차이도 없어요. 일단 억지로 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PIR 여러분들이 PIR에 대해서 상대적인 자괴감이나 어떤 실망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리고 PIR 가지고 많은 언론들이 자기네들 필요할 때마다 그 쓰기 위한 건데 그 속에서는 뭐냐면 그 의도되어 있다. 또 한번 정리하면 여기까지 들은 분들은 참 진짜 길게 들으신 건데 PIR은 일단은 정확한 숫자가 될 수가 없다. 왜? 상수로만 이루어진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수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부동산에서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수치가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PIR은 절대적인 비교 숫자가 아니다. 그것을 마치 쉽게 무슨 절대적인 좌표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의 수준의 진짜 교과서 말고는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다. PIR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수록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한 게 없는 사람이다. 자, 이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PIR을 언론에서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골 사람들한테 자괴감을 주고 서울 사람들한테 긍정감을 주는 효과를 의도하는 거다.
그렇지만 실상 속으로 봤을 때는 PIR이 서울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서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전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예. 아니 자기네들이 뭐 그런 좁아 터진 데서 그따구 집에 살면서 집값만 비싸다고 좋아하면 덕분에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죠? 그게 좋다라고. 뭐 비트코인 끌어안고서 지금 써보지도 못하는 비트코인 언제 떨어질지 한 방에 날아갈 비트코인인데 그거 좋아하면서 비트코인 쳐다보고 올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지금 10년간 대모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저 대모산 때문에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저것만 쳐다보면서 참.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처를 치유 중이라서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참 길게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